이 느린 사람 남편은 제가 병실로 달려가는 것을 보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데 왜 빨리 올 수 있었을까요? 안 들려요.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헌신하기 때문에 아내입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얻어야 하는데도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에는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뭇잎이 그런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 옆 침대에는 여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병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같은 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거다 이러니컬하게도 남편에게 남은 것은 사고 후유증뿐이다.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이고 회사원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큰 싸움 등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없지만 어쩌면 샘플 용기에 들어갔을지도 모르지만 다이스케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는 대면 대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도 읽음으로 표시된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내가 받는 유일한 반응이라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노다 그런데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부분의 부부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저는 최근 야구에 중독되어 야구를 좋아한 적도 미워한 적도 없었으므로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었어. 김내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 우리 사이에는 실질적인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랑스럽지 못한 말을 듣게 되면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본다. 이 집에는 나와 내 사랑밖에 없는데 혼란스러워도 대답을 하려고 노력한다요와 그렇군요. 왜 갑자기 푹 빠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녹다 얼마 전 상사가 야구 경기에 초대했는데 솔직히 괴로울 줄 알았는데 담요도 준비해 주셨고 저는 갔습니다. 이모. 지금까지는 야구는 치고 안 치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타격 순서와 수비 위치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감동받았습니다. 종자 상사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학생 때 야구부에 있었어요. 직원 규모 한 군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가 되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가 나에게 말을 걸고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쉬는 날에도 야구 경기를 자주 보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분담하기 때문에 휴일에 다이스케가 없으면 그건 내 책임이다. 책임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가 예전처럼 다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도중이다. 난 할 수도 없어이는 결혼관계의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이스케와 작별 인사를 하며 쉬는 날을 보냈다. 나는 그러나 그런 것은 희미한 기대이며 결론적으로는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없었다. 다이스케는 점차 야구 경기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항상 야구 경기에 나갔습니다. 나는 휴일을 혼자 보낼 것이다. 그에 비례해서 나와 대화하는 횟수도 늘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다이스케가 나에게 말한 그날 이후로 대화가 다시 느려지기 시작했고 오늘 경기가 어땠냐고 물어보니 승패뿐이었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나오코가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해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그날 야구장에서 술에 취해 나에게 준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와서 깨닫는 게 이기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야구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주 가시는 분은 저를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집안일도 부담이 되었고 점점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이스케에게 지적하기로 결정했다. 안녕 다이스케. 요즘 야구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당신은 지난주나 그 전날 집에 대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요. 하지만 청소, 요리, 빨래는 제가 다 해요. 적어도 집안일을 좀 덜 자주 도와주세요. 평일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다이스케에게 나는 그렇게 말했다. 특히 식사 중에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아마도 피곤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알지만 명절이 오면 야구 감염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 이노니까 어쩔 수 없지. 다이스케는 한숨을 쉬더니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 용돈. 얘기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승리한 경기를 보고 기분이 좋으면 또 보고 싶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느슨해지는 게 싫다면 나오코는 그냥 집안일을 빼먹어야 합니다. 그녀가 청소를 덜 자주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걸 알면 나가서 밥을 먹겠다. 나가서 빨래를 하겠다. 세탁실이 있어요. 그녀 또래 부부와는 달리 그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돈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돈을 저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돈을 위해 노동력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그게 싫다면 별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다이스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다지 맛있지도 않은데 음식 맛이 더 나빠요. 나는 지금 자러 갈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향했다. 나는 야구 경기에 덜 자주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랬는데도 내가 더 상처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잘못이었나요?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이스케는 나의 불만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이스케는 야구 경기 관람 횟수를 줄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일을 끝내기까지 했다. 대신 야구 경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좋은 회사 상사나는 초보자였을 때 토모미 씨에게 이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나는 나를 보살펴주는 선배였다. 저는 몇 년 전에 승진자 사장이 되었는데 그분은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야구는 확실히 재미있고 결국 나오의 남편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사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응원하는 팀인 토모미의 팬이에요. 나는 그를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야구 팬인 줄은 몰랐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투덜거렸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토모미 씨가 내 감정을 찔렀는지 궁금하다. 당신이 그것을 했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한다. 거의 매일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물론이죠. 놀고 싶은 사람도 많고 다른 스포츠나 콘서트에 비해 티켓 가격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 하지만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이스케가 바람 피울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샘플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이야기 아닌가요? 아마도 당신은 급락하여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토모미의 조언이 걱정됐어요. 그런 짓을 했다면 바람 피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나쁜 관계를 맺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 그냥 무단으로 염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토모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 길을 가로막고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오하, 왜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겠는가? 그러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불쾌한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했으니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자 다이스케도 한숨을 쉬었다. 팔로우그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나에게 건네주었다. 메일을 받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기록을 확인해보니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미팅은 없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SNS 등 다른 앱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채팅 내역에는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뭔가가 다시 나타나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앱도 확인해 봤습니다. 15분 정도 본 것 같은데 다이스케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결국 다이스케의 스마트폰에는 불륜의 증거뿐 아니라 섹시한 사진과 영상도 담겨 있었다. 그늘진 사이트의 기록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순백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게 불편했지만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사과하고 스마트폰을 다이스케에게 돌려주었다. 다이스케는 개의치 않는 듯 그것을 받아들고 목욕을 하러 간다고 말하고 지나갔다. 나는 세상을 떠났다고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막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터무미에게 알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내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원래의 문제는 야구로 너무 바빠서 집 걱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토모미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날은 휴일이었고 다이스케는 평소처럼 야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차이점은 자동차로 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기차를 타고 왔는데 날씨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차량 검사 전 차량의 타이어가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합니다. 모든 면에서 장거리 운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감정을 말했지만 다이스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탈 것이라는 최소한의 보고만 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려야 할 의무는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이스케에게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나는 이미 다이스케에게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줄이자는 말은 아니고 저번에 내가 투덜댔을 때 다이스케가 나한테도 집안일을 빼야 한다고 했어. 노동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따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직 결혼한 분들은 어쩌면 이혼할 확실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열쇠를 챙겨 스마트폰을 보며 현관문으로 향했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가는 순간 다이스케가 스마트폰을 보며 왠지 모르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또 다시 바람 피울 가능성이 떠올랐다. 게다가 여자처럼 보였다. 분호인지 궁금해요. 거의 혁신에 가까워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열었습니다. 사실 다이스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앱에 대해 말해줬어요. 허가 없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운받았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먼저 넣었으나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앱이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신나서 스마트폰으로 다이스케의 위치 정보를 확인했어요. 현재 위치는 이 집이고 아마 차를 타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화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20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나는 그런데 그곳에는 차가 없었고 다이스케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상해요. 다이스케가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나요? 그렇게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내 것 외에 스마트폰처럼 생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입구에서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앱에 대해 알아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 없이 앱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이스케가 혼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 어느새 1시간쯤 지나서야 알게 됐다. 있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휴가를 낭비하게 될 것 같아서 생각을 멈췄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지 이 뉴스를 보기로 하고 화면을 켰다. 리뷰를 쓰다 그러던 중 인근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었다. 다이스케도 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야구 경기에 늦지 마세요. 가시라.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아내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북채로 맞을 것입니다. 너무 우울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건 아닐까. 너무 피곤해요. 그때는 결국 낮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코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고 나오코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병원에 있다.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후 택시를 불러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부상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저항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접수원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가보니 붕대와 거즈가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의 등장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다이스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네 놈은 천천히 오는구나.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난 할 수 없어. 아내는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이유입니다. 다이스케의 배, 목, 이마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말을 간호사에게서 들었지만 내 생각에는 그 외에는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를 모욕할 만큼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는 커튼으로 분리된 여성 환자가 있다. 스마트폰은 다이스케의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이스케를 위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할 때 서랍장을 열어서 거기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마호문을 닫았어. 이것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사는 다이스케의 바지 가수녀님의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이스케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이스케는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2대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음 여성 환자에게도 간호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구급차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병상이 꽉 차서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기사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녀는 다이스케와 함께 사고를 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린다.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병실에서 보았던 사람을 보기 위해 커튼을 걷어낼까 생각하고 있었다. 들어왔다. 그 사람은 나를 잠깐 노려보더니 커튼을 걷어 올리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토모미가 아직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나는 그 사람이 토모미의 남편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토모미가 나에게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토모미의 남편을 부른다. 나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관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는 옆 침대에 있던 그녀가 다이스케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토모미의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다이스케는 이건 위험하다며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긴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토모미의 남편이에요. 사고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요네. 괜찮다면 토모미를 보고 하세요. 그녀는 즉시 머리를 다룹니다. 3개 때리고 잘라라 합니도 여러 개가 부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는 하나의 남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서 그런 사람을 때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토모미의 남편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린다. 알겠어요. 게이트는 나도 왜 복부를 다쳤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있으세요? 토모미의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는 기뻐했고 다이스케도 그 대화를 나눴다. 이불 속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중상을 입은 남편을 돌보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단둘이 남겨두고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불합리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 없나요? 나는 그렇게 소리치는 남편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야, 너 지금 뭔가 멍청한 말을 하고 있구나. 결혼을 했어도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다른 누구와도 다릅니다. 다이스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멍한 표정으로 변했다. 나는 잠에 들었다. 남편과 토모미의 대화는 대부분 예상대로였다. 그가 토모미의 불륜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운이 좋았다. 기초도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토모미의 교체 때문일 것이다. 증거사진 등을 모아봤습니다. 영상 속에는 2 사람이 이동 매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즉, 스마트폰을 보라는 토모미의 조언도 전략의 일부였던 것이다.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신하게 되면 그 믿음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글에서 내 휴대폰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데도 확인하게 한 거야. 나는 만족했다. 다이스케는 새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노다야구장에 간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 다 모미와 다이스케가 함께 갑니다. 쉬는 날에는 주간 경기를 보고 밤에는 호텔에서 울곤 했습니다. 토모미의 남편은 자책하듯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이후의 이야기. 다른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변덕이었는데 한두 번 바람 피운 거 용서해주세요. 야구는 투아웃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나를 먼저 배신한 사람은 당신이고 나는 야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정행위는 하나의 아웃이며 게임은 설정됩니다. 덧붙여서 토모미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나는 그녀를 보살펴주고 있다. 노니는 피드백 코너에서 다양한 신조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앞니가 하나도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숨. 합리적이고 진지하고 믿음직한 상사가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좀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니 이제 저는 상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토모미의 전남편도 같은 부탁을 한 것 같아 다이스케와 토모미는 충격을 받았다. 그 사이 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저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한 치료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와 토모미는 서로를 돕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지만 다이스케는 고등학생이었다. 질병으로 인해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토모미는 돈도 없고 치아 교정도 할 수 없어 이가 없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카가네쇼로 향한다. 그 이후로 그는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사는 집은 요괴저택이라 불리며 이웃들마저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것은 모두 내 잘못으로 밝혀졌습니다.